이거 언제 올라가? 근데 이 새끼 오늘 방송 안 하네. 처음에 내가 1억 5천 얘기했어요. 에? 이거 진짜? 원래 목숨 걸고 하는 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진호입니다. MC몽 씨를 상대로 한 차가운 회장의 역바이럴 지시. 제가 앞선 방송을 통해서 단독으로 전해드렸던 내용입니다. 소위 말하는 MC몽 씨를 당구기 위한 역바이럴 작업이 실제로 진행됐던 케이스였는데요. 저는 추가적인 취재를 통해서 해당 업체에서 어떤 역바이럴 영상을 제작했는지 그 자료까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해당 업체에서 올렸던 다수의 영상들 가운데 일부 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친구가 저 엘리베이터 안에 있다고 합니다. 이 여자는 강남라는 술집에 출근하며 VVIP 전용 성매매를 하는 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가씨라고 불리는 이 여성 누구와 성매매를 했는지는 다음 영상에서 공개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속 여자 중 한 명, 그 여자는 아가씨 그리고 A양 E라고 불린다. 강남 BIB와 같이 강남 루트에 출근하며 A양 MC몽 여자친구, A양 역시 VVIP 성매매를 일삼던 여성이다. A양은 강남 루트 주점에서 에이스로 일하며 강남 유흥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하다. 생각을 해봐라. 자기 여자친구를 룸 아가씨들이랑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술을 먹는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되는가? 엘리베이터 여성 중 이나의 신상을 제보해준 해당 엘리베이터 여성 중 한 명이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인물에 대한 정보 그리고 그날의 실상을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나머지 여성과 일명 A양 아가씨에 대한 추가 신상 자료를 공개할 생각입니다. 기대해주세요. 또한 강남 1프로 가게에 출입하며 국내에서 도박을 하며 술집 안에서 온갖 진상을 부린 유명인들을 추가로 공개하려고 합니다. 다음 편 기대해주세요. 해당 영상에는 소위 말하는 MC몽 씨의 성매매로 프레이밍을 했던 CCTV 사진을 영상 형태로 공개했을 뿐만 아니라 CCTV 영상에 담긴 여성 가운데 한 명의 신상을 사실상 흘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앞서서 해당 CCTV 영상이 공개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MC몽 성매매 CCTV 사진의 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사진인데, 근데 이 사진에 대해서 진짜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MC몽 씨가 그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니, 청첩장을 주러 온 19년지기 지인이다. 19년지기 동생 사진을 캡처해서 어떻게 술집 여자를 호도하고 성매매를 했다고 할 수가 있느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제가 MC몽 씨를 100% 믿고 싶어요. 믿고 싶긴 하는데 사진은 굉장히 좀 자극적으로 사진이 잡히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MC몽 씨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본인이 헤어지자라는 한마디를 했을 뿐인데, 물론 주어는 없습니다. 헤어지자는 말을 했는데 결국은 본인이 성매매범으로 몰리고 약물 복용건으로도 문제 제기가 되니까 MC몽 씨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사실 이 사진을 최초로 공개한 사람 있잖아요. 이 사진을 최초로 공개한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 MC몽 씨가 거주하고 있는 그 빌라에서 성매매를 한다는 민원 신고가 들어와서 경비실에서 공개한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냐면, 우리가 일반적인 아파트에서도 성매매 신고가 들어와서 이 내용을 경비실에서 공개한다 라고 하면 동 대표에게 아마 뺨때기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MC몽 씨가 거주하고 있는 빌라는 굉장히 고급 빌라였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민원 때문에 경비실에서 이걸 공개한다? 그러면은 끝장나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확인해보니까 사실도 아니었어요. 이 개인정보라는 게 심지어 우리 일반적인 아파트에서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있는 CCTV 달라고 하면 절대 안 줍니다. 왜냐? 개인정보법상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해봤더니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2025년 6월 1일 홈파티 당시에 차관 회장이 들이닥치면서 두 사람 사이에서 엄청나게 싸움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홈파티를 즐겼던 사람들이 다 집에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들이 누군지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근데 이때 누구의 지시인지는 모르겠지만 차가운 회장의 운전기사가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집에 도둑이 들었다. 빨리 지금 확인을 해야 된다. CCTV를 봐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빌라나 아파트에서도 똑같아요. 이 영상을 절대 제공하지 않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 기사라는 사람이 확인을 목적으로 본 곳에서 영상을 찍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을 찍던지 영상을 찍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곧바로 차가운 회장에게 넘어가서 이 자료가 바로 성매매라는 프레임이 씌워져서 대대적인 찌라시 형태로 뿌려집니다. 여기서 또 충격적인 게 뭐냐? 이때 당시에 함께 있었던 여성분들 있잖아요. 이 여성분들의 정체까지 전부 다 특정이 돼서 그 사람들의 인스타그램 아이디, 얼굴,
이름, 배경까지 전부 다 찌라시 형태로 만들어져서 뿌려졌습니다. 누가 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저는 받았습니다. 2차례에 걸쳐서 받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달라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내용이 어떻게 알려졌느냐? 거꾸로 생각해보니까 MC몽 씨 입장에서는 이 사진이 공개된 이후에 화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그 주택의 경비실에 대대적인 문제 제기를 합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 집에 놀러 온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신원이 특정될 수 있게 사진이 공개될 수 있느냐? 나 고발 다 하겠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업체에서는 난리가 날 수밖에 없죠. 경비업체에서는. 그래서 다시 차가원 씨의 운전기사라는 사람에게 문제 제기를 했고 이 차가원 씨의 운전기사라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실직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서 이 내용들이 전부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사진이 공개되면서 하는 말, 빌라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가 성매매를 한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이 자료를 경비실에서 공개했다. 여러분 한번 이 내용이 현실성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MC몽 씨가 일을 안 해가지고 MC몽 씨에게 회사 대표로서 문제 제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CCTV까지 확보해가지고 MC몽 씨에게 그때 당시 갔던 여자들 전부 다 특정해가지고 누군지 확인하기 위해서 경비실에 대해서까지 문제 제기를 하는 케이스가 저는 정녕 일반적인 현상인지 진짜 묻고 싶습니다. 실제로 해당 영상을 잘 살펴보면 해당 CCTV 영상은 원본 형태가 아닌 컴퓨터상에서 재생되는 영상을 제3자가 촬영한 형태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차가원 회장의 운전기사로 일하는 자가 해당 영상을 촬영한 뒤 차가원 회장에게 건넸고 이를 확보한 차가원 회장은 이 자료를 토대로 MC몽 씨를 향해서 역바이럴 작업을 지시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저는 추가적인 녹취 파일 확보를 통해서 차가원 회장이 대체 왜 이와 같은 역바이럴 작업을 지시했는지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당시 MC몽 씨와 사귀고 있던 여성을 떼어놓을 목적이었습니다. 그 배경까지는 확인할 길이 없지만 차가원 회장은 MC몽 씨의 새 여자친구에 대해서 극도의 거부감을 여러 차례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해당 여성이 술집 여성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성에게 술집 여자라는 낙인을 찍기도 했는데요. 이런 내용들이 모두 역바이럴 작업 중에서 진행됐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현직 기자까지 동원해 해당 여성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압박하려는 내용까지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당시 차가원 회장이 자신의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들이 여러 차례 폭로가 되면서 수건의 민형사상 소송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소송 진행 과정에서 MC몽 씨의 도움이 필연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두 사람의 카톡이었는데요. 실제로 한 매체에서 두 사람의 사생활과 관련된 카톡을 공개한 데 대해서 차가원 회장은 기사 삭제, 가처분 소송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 MC몽 씨는 사실 확인서를 통해서 해당 카톡이 실제로 본인을 통해서 차준영 회장에게 전달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본인이 있었던 다른 여자친구와의 카톡을 차가원 회장에게 원한을 풀기 위한 목적으로 여자친구의 이름을 차가원 회장으로 바꿔놨다라는 내용을 적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해당 역바이럴을 통해서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는다면 결과적으로 본인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무서운 계산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로 충격적인 사안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어떤 근거를 통해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느냐? 제가 확보한 녹취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인터넷 민족이 과연 어떤 혜택까지 주는지 제가 본사로 직접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할 시간이 없어, 빨리 타! 인터넷 민족에 특별한 혜택이 따로 있나요? 잘 들어. 인터넷 민족은 원하는 날짜에 즉시 설치, 미친 할인 혜택에 두둑한 현금 지원까지 쏜다. 어때? 연예 대통령 구독자를 위해 공유기까지 공짜로 주신다는 게 사실이 맞을까요? 당연히 무료지. 나면 한 이틀 정도 올라갔다 잘릴 거예요. 잘려요? 그게 무슨 말이죠? 잘리죠. 저 영상이 악의적인 영상이니까 신고하면 내려가죠. 아, 또 내려가. 네. 근데 어차피 그 안에 퍼질 만큼 퍼지지 않겠습니까? 이게 1시간 올려놔서 되는 게 있고 1년 올려놔서 되는 게 있잖아요. 뭐 아티스트들도 그렇겠지만 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MC몽 틱톡하고 뭐 하면서 하면은 하루 이틀이면 다 퍼지지 않을까 싶어요. 워낙 자극적이잖아요, 지금도. 근데 이게 네. 지금
나의 목표는, 이걸 하는 목표는 네. 내 소송에 MC몽이 협조를 하게 하려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 기집애만 떨어나가면은 얘 의지할 바가 없으니까 그 부분에선 단순하단 말이에요. 네네네. 일단 그러면 이쪽으로 붙을 거란 말이죠. 네네. 그쪽으로는 못 붙어요, 절대로. 네네. 근데 만약에 네네. 만약에 둘이 더 애틋해질 수도 있어. 근데 이거는 저쪽에서 우려하는 건 MC몽 자살이에요. 아, 그래서 제가 그럴 일은 없다. 절대 안 죽어요. 절대 자살할 이유가 절대 차라리 이게 올라가면 틱톡에다가 네네. 절대 아니라고 또 싹 고소야. 또 이지랄 하면서 고소 못하래가 얘고 네네네. 절대 죽지 않아요.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거기서 MC몽 한마디 절대 죽지 않아요. 의혹이 계속 커질 테니까. 아, 난 그 자살은 생각도 안 하고 네네. 빨리 이 기집애가 떨어져 나가야 얘가 네네네. 이런 데 협조하는데 나머지 사실적인서도 받아야 되고 근데 가장 좋은 건 이 기집애가 얘에 대한 이런 거 떠나버려야 되거든 한순간에. 저 카톡 공개되고 뭐하고 하면은 근데 네네. 이럴 수도 있잖아. 아, 이건 옛날 일이잖아. 막 이렇게 둘이 할 수 있잖아. 네네. 근데 그래서 애틋해질 수도 있어서 그게 지금 50대 50이야, 사실. 솔직히 그게 임시라고까지 저희가 기재를 하잖아요. 음. 그리고 자기 이름도 들통이 났다라는 것까지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네네. 과연 더 끈끈해질 것이냐. 이 여자애가 서로에게 미쳐 있으면 서로 보호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네네네. 보호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지 뭐. 제가 그때 떨어져 나갈 것 같아요. 돈 보고 만나는 거면. 내가 신상이 털렸구나 싶으면 바로 떨어져 나가죠. 그래, 근데 일반인이면은 안 떨어져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 술집애가 아니라면. 근데 지껏 저거 인가 그거 닫아놓은 거 보니까 아까 회장님 말씀처럼 뭔가 돈을 지원해주거나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로 전화를 한번 기자분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랑 제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뭐 이렇게 영업 부가세는 이렇게 돼 있는데 계속 납세자로 돼 있는데 왜 사이트 운영을 따로 안 하시는 건지 혹시 MC몽이 여자친구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부분에서 혹시 뭐 지원받거나 뭐 그러시고 계시는 건 아닌지 이러면 걔도 스트레스 받아서 이제 못 살죠. MC몽. 지금 MC몽 법적으로 회사나 이런 데 지금 다 압류 걸려 있고 네네. 지금 난리인데 지금 뭐 무슨 짓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두 분이 뭐 조사 한번 받으셔야 될 것 같다는 식으로 네네.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국세청에다가 제보를 할까? 국세 재본이 날 것 같은데. 네, 국세청에 제보하면 어쨌든 조사를 하거든요, 저거. 근데 얘 때문에 또 우리까지 다 연루될까 봐 그래. 그래서 저도 국세청 함부로 못 하겠어요. 솔직히 기업이 그렇게 막 털면 안 털리는 기업은 없잖아요. 아니 뭐 우리는 내가 준 것만 있어서 받은 게 없어가지고 털리니까 뭐 그런 건 없는데. 털리면 눈물 흘리죠. 조사관이 와서 왜 그러셨어요 하실 것 같은데. 한 번 우리 했어요. 근데 조사관이 와서 네. 진짜 뭐 없네요 이랬어. 근데 이거 조사관이 와서 한마디 하더라. 이거 나중에 어떻게 파실라 그래요? 이 돈 이렇게 딱 한마디 했어요. 그 회장님 핸드폰 한번 교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나 교체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해요? 네네. 이게 왜냐면 자료를 웬만하면 그 카톡 이런 걸 주지 마시고 텔레그램 삭제방으로 주세요. 알겠어요. 그 지금 이 자료를 이미 넘기셨기 때문에 핸드폰 안에는 자료가 다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카피하시는 건 상관없는데 이제 전송 기록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냥 기계를 한번 바꾸시거나 유심을 바꾸시는 게 어떨지 지금 이쪽도 의뢰를 해요. 예, 알겠어. 왜냐면 저쪽에서 걸리면 저쪽에서 알아 책임을 진대요. 자기들이 돈을 받으니까. 근데 만약에 회장님께 들어가시면 뭔 소리냐 전송 기록이 없는데 할 수 있게끔 자료를 만들자는 거죠. 서로. 우리 거는 절대 아니라니까. 우리 쪽은 그게 없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바꿀게요. 예. 네, 사람이 혹시 모르니까 그래도. 네네네. 씨랑 다 만나서 얘기하고 이거 언제 올라가? 그래야지 좀. 근데 이 새끼 오늘 방송 안 하네. 좀 한 8시쯤 킬 겁니다. 아, 한 8시, 9시쯤. 그래서 이거를 얘네는 손결제 시스템이라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난감하네요. 그냥 무슨 결제? 손결제. 아, 원래는 성결제예요. 네, 이거 내가 어제도 5만 원 거래를 만들어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걱정 안 해도 돼요. 얼마인지 몰라요. 지금 나는 들어온 게 없어요. 처음에 내가 1억 5천 얘기했어요. 에? 이거 진짜? 원래 목숨 걸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는 너무 많다.
제가 회장님께 여쭤보고 그 금액 다시 말씀드리겠다 얘기했거든요. 회장님께서 허용 가능한 범위치를 알려주셔서 아니, 결정을 한 알아서 조금 깎아봐. 그냥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1억 5천 너무 심한데? 그 회장님께서 그냥 말씀해 주셔서 저는 그거에 따를게요. 이 직원이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좋지. 아니, 그건 직원이 알아서 해줄 날 위해서 알아서 거지. 아니, 오너가 야 이만큼 해야지 또 저희가 아니야. 그건 알아서. 하나 이렇게 어떻게 그쪽이랑 해보면. 그러면 어떻게 한 장에 끝내버릴까요? 네. 한 장에 끝내보고 네. 다음번에 더 할 거니까 조금 내고 되냐고 물어보고.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한 장으로 하고 지금 바로 결제를 계속 얘기해서 지금 어떻게 못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일단 받아서 드려야 된다고 얘기는 했거든요. 그것만 좀 해달라고 해주세요. 네네. 그러면 오늘 안에만 좀 어떻게 좀 가능하실까요? 5만 원고 오늘 안에 절대 못 바꿔. 그쵸. 그쵸. 되시는 만큼만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5만 원권 나 갖고 있질 않아요. 수표로 갖고 있어요. 저는. 아니 수표 우리는 그걸 뽑아놓질 않아요. 우리는 그냥 정상적인 사업하는 사람들이니까. 네네네. 이거 딱 이틀만 주세요. 5만 원권 무조건 갖다 준다고 하고. 아 이틀이야? 예.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말해놓겠습니다. 이틀 안에. 예. 이틀 안에 5만 원권으로 다 바꿔준다고.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수표를 뽑는데 하루 바꾸는데 하루에서 하루 반 걸릴 거거든요. 네네네. 네, 알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이거 언제 올라가는지 물어봐줘.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많이 깎아봐요. 일단 계속 또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여보세요? 네 회장님. 예 이틀 뒤 결제 얘기해놨고요. 폰은 꼭 바꾸시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제목은 괜찮으시죠? 네, 이거 빨리 좀 올리면 안 돼요? 그만하고. 알겠습니다. 이따 바로 얘기하겠습니다. 바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제가. 네. 네. 사실 차가원 회장이 100억 원대가 넘는 MC몽 씨의 도박 빚을 갚아줄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두 사람의 사이는 무척이나 애틋하고 좋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2025년 6월 1일 있었던 MC몽 씨의 홈파티 이후 서로의 사이가 극도로 나빠지면서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역바이럴 작업까지 지시했던 모양새인데요. 추가적인 취재를 통해서 MC몽 씨가 대대적으로 저격을 했던 김민종 씨의 사례 역시 이와 같은 역바이럴 작업에 연장선상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내용은 향후 추가 취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의 사적 다툼으로 인해서 연일 피해자들만 양산되는 상황. 과연 이번 사태를 통해서 유일하게 웃는 자가 누굴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상으로 이준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